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를 이제 만들었죠. 이제 탑바를 구현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자, 사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퍼블리싱 작업에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PC하고 모바일 작업이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 반응형 웹사이트가 거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사이트 중에 PC형 웹사이트, 즉 PC만 작동되는 웹사이트가 있긴 한데 근데 보통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반응형이에요. 반응형이라는 거는 PC에서도 돌아가야 되고 모바일에서도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PC하고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그런 반응형 웹사이트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실무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실무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사실 실무에서 하는 방식, 해당 회사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PC ASML 따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의 ASML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사이즈 이상에서는 PC가 나오게끔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사이즈 이하에서는 모바일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거에 맞게 CSS를 두 가지 버전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PC 버전의 CSS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모바일 버전의 CSS 작업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PC형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그 해당 코드가 모바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버전 또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두 가지 버전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지금 PC형으로 작업을 해놓은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그냥 탑바라고만 적었죠, 그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 적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다가 PC 탑바라고 이름을 또 추가를 해주는 거죠. PC 탑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PC 탑바, 그죠? PC 탑바 구현 시작. 그 다음에 구현 끝.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모바일 탑바로 쓸게요. 구현 시작. 그 다음에 구현 끝.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요거를 잘라내기 해서 DIV에서 탑바 랩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탑바를 감싸는 거죠. 여기다가는 탑바 구현 시작. 그 다음에 탑바 구현 끝.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헤더 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헤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버전을 만든다. 자, 그러면 이거 버전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바일 버전이 되는 거고 얘는 PC 버전이 되는 건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헤더를 또 복사했네요. 헤더만 복사해야죠. 헤더만. 자, 헤더만 요렇게 해서 요거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PC 탑바 대신에 모바일 탑바라고 또 쓰는 거예요. 모바일 탑바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탑바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이 웹 테스트 페이지 이 녀석 코드를 중앙으로 옮길 겁니다. 그러면 중앙으로 옮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플렉스 1 되어 있는데 플렉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도 마찬가지로 지울 거예요. 그 다음 위젯 박스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모바일에서는 위젯 박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폰터썸에 보시면
햄버거 버튼이 있는데 그 햄버거 버튼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btn 모바일 사이드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모바일 사이드바가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폰트 어썸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폰트 어썸 들어갔을 때 햄버거 바라고 있거든요. 햄버거 바 그냥 바라고 치면 나와요 사실. 여기다가 프리 체크하신 다음에 바라고 체크하면 이런 거 있죠. 요런 걸 보통 뭐 햄버거 바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적용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끝에 나오죠 지금.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얘한테는 얘를 클릭해야 되는 요소기 때문에 뭐 BG 색상 칠해보면서 작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커서 포인터라는 거 기억나시죠? 테일윈드 방식으로는 커서 포인터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는 요소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로 보낸다 했잖아요. 가운데로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지 UI라는 U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지 U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 C 눌러가지고 이 녀석 클릭해보죠. 그러면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내부바라는 이름으로 걸려있어요. 뭐가? 플렉스가. 보이죠? 그러니까 플렉스랑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해가지고 지금 수직 정렬이 아예 다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부 바가 어디 걸려 있냐면 헤더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헤더에. 그러니까 헤더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헤더에 플렉스가 걸려 있는 상태여서 여기다가 제일 간단한 방법은 플렉스를 양쪽에다 다루는 거예요. 지금 이제 로고 있죠. 얘는 이제 쟤는 스팟 A.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로고라고 쓰겠습니다. 로고. 근데 얘는 모바일 탑바 로고라고 쓸까요? 뭐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로고라 씁시다. 그 다음에 플렉스 그로우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 플렉스 그로우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요 내부 바라는 녀석한테 저스파이 센터 줘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플렉스 그로우보다는 뭐가 낫냐면 플렉스 1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1 마찬가지로 얘도 플렉스 1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차지하고 있는 얘가 주어진 공간에서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 주어진 공간에서 이만큼 차지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버튼한테는 조금 이제 패딩 좀 줘도 되겠죠? PX를 한 3 정도? PX보다는 마진 라이트가 낫겠네요. 네, 마진 라이트. 됐어요.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모바일 사이드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탑바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어쩔 때는 PC 버전, 어쩔 때는 모바일 버전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CSS에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모바일 가능형 작업 시작 끝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미디어 쿼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디어 쿼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주면 되냐면 분기점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PC, 태블릿 PC,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면 되긴 하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깨지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웹 테스트 페이지 이 로고가 이 겹치는 순간이 있어요. 메뉴 아이템에.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요게 이제 1010픽셀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1000픽셀로 잡을게요. 1000픽셀. 1100으로 잡아도 되고. 조금 깨졌을 때 아예 모바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미디어 쿼리 적용하는 방법에서 맥스 위드, 민 위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작년에 나온 문법인데 그 작년에 나온 문법이 지금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쓰는 게 좋거든요. 위드. 자, 위드가 뭐예요? 너비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1100 픽셀 이상. 그래요. 이렇게. 너비가 1100 픽셀 이상이다. 이상?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뭐에 해놨죠? 모바일 탑바. 모바일 탑바가 뭐 해줘라? 디스플레이 논 처리되라. 맞네? 모바일 탑바라고 적은 거 맞죠? 모바일 오타나네. 너비가 그쵸. 지금 1100픽셀 이하잖아요. 여기 사이즈가. 그러면 제가 이거를 1100픽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자, 모바일 탑바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탑바 랩에 있는 모바일 탑바라 해볼게요. 탑바 랩에 있는 너비가 1100픽셀 이상일 때. 자, 그러면 사라지죠? 제가 요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선택자를. 그래서 모바일 탑바라고만 썼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서 탑바 랩에 있는 후손인 모바일 탑바 또는 이제 자식이라 써도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생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나오고.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자, 미디어 쿼리가 즉 너비가 1100 미만, 그죠? 그러면 1100보다 작을 때, 그죠? 110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당연히 PC 탑바가 논의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PC 탑바 나오다가 화면이 줄게 되면서 1100 이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모바일 탑바가 나오는 거죠. 뭐야? PC 탑바 논, 모바일 탑바 논. PC 탑바라고 적지 않았네? PC 탑바. 1100 미만, 110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줘야 되나? 너비가 앞에 있어야 되나? 1100보다 작을 때 라고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PC 탑바가 논 처리가 안 되네요. 자, 한번 볼게요. PC 탑바가 얘잖아요. 자, 논 처리가 왜 적용이 안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논이 지금 플렉스 내부바 화면이 줄었을 때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임포턴트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너비가 1100보다 작을 때 1100이라만 썼으니까 안되죠. 픽셀로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잘못 썼죠? 오탄 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임포턴트 굳이 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너비가 1100 픽셀보다 작을 때죠. 이렇게. 뭐야? 같이 없어지네? 응? 모바일 탑바. 너비가 1100 픽셀보다 클 때는 뭐 해줘라? 이때는 1100 픽셀보다 클 때는 PC 탑바가 나와야죠. 반대로 썼죠. 그 다음에 이때는 이게 맞나? 코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둘 다 사라지네요. 얘는 또. 자, 다시 해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잠깐 주석 걸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 너비, 화면의 너비를 말하는 거죠. 화면의 너비가 1100 픽셀보다 컸을 때는 모바일 탑바가 당연히 숨김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자, 반대로 그러면 이때는 뭐 해줘야 돼요? 110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PC 탑바가 반대로 숨김 처리가 돼야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텐데 PC 탑바가 지금 적용이 안 되죠. 논 처리 컨트롤 Shift 7. 자, 미디어 코드가 희한하게 작동하네. 1100 픽셀 이하일 때 코드 좀 잠깐 볼까요? 1100 그쵸? 그러면 제가 잘못했어요. 1100 이하는 요거잖아요. 요건데 제가 코드를 잘못 썼죠. 자, 그러면 어때요? 자, 너비가 이건 뭐예요? 화면 너비가 1100 픽셀 이상인 경우, 그쵸? 자, 얘는 뭐죠? 화면 너비가 1100 픽셀
미만인 경우.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작업을 해주면 코드가 좀 길어지긴 하거든요. 왜냐면 ASML 코드를 두 가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테일윈드로 작업해야 기 때문에 CSS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마치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다? 바꿔치기 된 기분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지금 알려준 겁니다. 네, 됐습니다.